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책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죠. 그런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혹시 물이 없는 화성 때문일까? 아니면 지구 종말의 상황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성찰과 통찰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곧 알게 될 겁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는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인생이 뭐야? 조그만 꼬마가 얘기하면 아빠는 좀 멋지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과학자였던 아빠는, 야, 인간은 저기 개미 한 마리만 못해. 전체 우주에서 보면 먼지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단히 실망을 합니다. 과학 기자가 되고 나서 아빠의 그 말들을 가지고 정말 인생은 허무한 걸까? 이러던 중에 누구를 발견하냐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과학에 지대한 기여를 한 과학자를 발견하거든요. 그 이름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 이 스타라는 말은 본인이 이제 과학적인 업적들을 과신한 나머지 스스로 붙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조던인 건 거죠. 그럼 이 양반은 도대체 뭐가 위대한가 했었을 때, 당대의 모든 물고기들의 5분의 1을 자신이 찾아내서 분류표를 만들거든요. 놀랍죠, 그죠? 엄청난 업적이죠. 이 업적도 놀랍지만 이 작가가 감탄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면 신념이거든요. 내가 이런 분류표를 만들면서 신의 질서, 인간의 질서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고요. 그리고 또 그 신념들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내거든요. 자, 이 작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저 양반이야말로 나의 롤모델이야. 저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저렇게 의미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이 작가는 갑자기 이렇게 이 과학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오싹했다. 그 잔인성과 무자비함이, 그 추락의 무지막지한 깊이와 그 파괴적인 광란의 크기가 토할 것 같았다. 내가 모델로 삼으려 했던 자가 결국 이런 악당이었다.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될까요? 신념을 추적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은 우생학자였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리고 우생학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이 선언도 하고요. 당신의 가게도라는 선언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우생학을 들여서 그것이 정책이 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학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정책에 관철하는 데 1등 공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가 나올 것 같았다. 과연 그가 만든 분류표가 정말 진실일까? 그러고 나서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물고기를 분류할 때 못생긴 물고기는 지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아주 이쁜 물고기는 자기가 사랑하거나 자기 친구들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물고기라는 거, 분류 자체도 어쩌면 이 사람의 신념에 따라 조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이 작가의 깨달음이거든요. 작가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실망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은 사실은 그걸 통해 진정한 인간의 본질, 자기의 실존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민들레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민들레 법칙은 뭐냐면, 민들레라는 것이 잡초로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초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들레가 식물이, 똑같은 민들레라는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약초 채집가에게는 민들레는 약재이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이다. 화가에게는 민들레는 염료이며, 히피에게는 화간, 아이들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이고,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벌에게는 짝짓기를 하는 침대이고, 개미에게는 광활한 후각의 아틀라스에서 한 지점이 된다. 놀랍죠? 나는 아빠가 우주에서 너는 먼지에 불과해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흑인은,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식물들은 아주 열등한 것으로 봤었는데, 민들레 원칙에 의하면, 민들레 법칙에 의하면 그는 각각의 고유한 자기의 가치와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건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 작가는 다윈도 사실
이 우생학자들에 의해서 오독됐구나, 오해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다인은 적자생존 승자독식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가는 다시 다인을 찾아내는데요. 그 다인을 알고 봤더니 뭐냐면 다인은 다양성을 얘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이 다양성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의 변이들을 통해 갖고 생존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열과 아무런 법칙성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다양성들이 종의 생존에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이 우주를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을 풍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양반은 이제 이 다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류학자들이 종속 과목 종문계 이런 것은 인간의 발명품일 뿐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요. 이 다인의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고 자고 유용하자 하지만 자의적인 선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우리가 붙여놓은 이 질서들이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자, 놀랍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양반의 결론적인 얘기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만든 저 물고기 분류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생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늘 내가 생각해 왔던 것처럼 진실을 비춰주는 횃불이 아니라 도중에 파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무딘 도구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 완전히 관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이 학자가 누구냐면 푸코였거든요. 푸코는 사실은 이 푸코는 이 옛날에 고서적을 이렇게 뒤지거든요. 뒤지다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해요. 어떤 놀라운 걸 발견했냐면 중국에서 이제 이 동물들을 분류하거든요. 자기는 종속 과목 종문계 이렇게 린네의 분류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분류가 황제에 속하는 동물, 향료에 처리되어 방부제로 보존되는 동물, 전설상의 동물, 주인 없는 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런 분류의 이면에는 또 다른 관점이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말들, 쏟아낸 그 시대의 말들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하는데, 그 담론의 이면에는, 우리는 저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중국의 분류표가 린네의 분류표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면에는 저것을 분류해냈던 무엇이 있겠거나 그 무엇을 푸코는 에피스테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에피스테메 아까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에피스테메는 우생학이었던 건 거죠. 그런 것처럼 에피스테메가 있고 에피스테메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권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스테메를 캐내는 거 이것을 지식의 고고학 그리고 그 지식의 고고학을 더 끊임없이 갖고 캐내봤더니 권력의 계보학 권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푸코의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푸코의 작업은 사물의 질서라는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사물의 질서에 보게 되면 사실은 푸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말이야. 그 에피스테메를 발견하고 권력의 계보학, 권력을 찾아갔더니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도 사실은 누군가가 내린 건 거거든요. 인간은 이래야 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리엔탈리즘, 서구의 눈으로 본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 에피스테메를 의심하지 않으면서. 자, 그래서 이 작가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에 대한 비판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 질서는 오르디넴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배틀에 단정하게 줄지어선 실의 가닥들을 묘사하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는 사람들이 왕이나 장군 혹은 대통령의 지배 아래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은유로 확장되었다. 1700년대에 와서 이 단어가 자연에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질서정연한 계급구조가 존재한다는 추정에 따른 것이었다. 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계속 그것을 잡아당겨 그 질서의 짜임을 풀어내고 그 밑에 갇혀있는 생물을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쓰는 척도들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고 특히 도덕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척도들을 의심해 봐야 한다. 모든 것의 이면에는 룰러, 지배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의 범주란 잘 봐주면 하나의 대용물이고 최악일 때는 족쇄임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족쇄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떤 에피스테메, 그 에피스테메를 움직이고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작가는 그 의심을 통해 자기를 해방시켰거든요. 여러분, 이 작가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룰루 밀러거든요. 사실은 그런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질서, 그 물고기의 체계들을 믿고 있었을 때는 사실은 밀러만을 먹었거든요. 왜? 자기는 아무 먼지와 같은 존재였으니까, 개미와 같은 존재였으니까. 근데 그 질서를 의심하면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푸코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기 고유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룰루 밀러는 이제 룰루랄라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 룰루랄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